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대 세계바둑 페스티벌 생방송으로 64강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이현욱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계바둑 페스티벌 참저축은행에서 후원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정말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가 이제 3년째 치러지고 있는 대회인데요. 1회 대회 때는 이제 아마 대회로 치러지고 2회 때부터 이제 프로들이 참가를 하면서 대회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이번 대회에는 또 세계에서 각종 학생부, 아마추어 대회부 해서 말 그대로 바둑 페스티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큰 관심 쏟아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4강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회 개요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안동시 한국기원, 경북바둑협회, 안동시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아마 오픈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14명 시드를 선발하게 되고요. 2명 이제 후원사 시드와 함께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대국 규정은요. 각자 30분에 30초 읽기 3회고요. 프로아마 오픈부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에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 64강 대국들 중에서 정말 저희가 보고 싶은 대국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변상일 9단과 또 박하민 6단의 대국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 대국자는 사실 좀 결승전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기사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사고 또 기세가 좋습니다. 네, 일단 그 64강전 대국 중에서 가장 랭킹이 이제 높은 기사들이 만났고요. 랭킹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가 현재 지금 기준으로 랭킹 5위에 올라 있고요. 박하민 선수가 28위인데 64강전 중에서는 뭐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대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대전적으로는 변상일 선수가 2전 2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박하민 선수가 최근 상승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2015년도에 두 번 만나서 변상일 선수가 두 번을 다 이겼는데요. 이 박하민 선수가 이렇게 랭킹이 좀 급상승한 것은 바로 이제 작년부터예요. 2018년도부터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러니까 2018년도 또 올해까지 랭킹이 많이 올라가면서 변상일 선수와의 랭킹 차이도 많이 좁혀갔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의 대국이기 때문에 그때의 박하민과 지금의 박하민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변상일 선수도 방심할 수 없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굳이 따져본다면 오늘 승부 몇 대 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거의 5대5. 근데 그래도 변상일 선수 약간 우세. 5.5 대 4.5? 네, 그 정도의 우세로 보입니다. 네, 과연 두 선수 어떤 모습으로 대국을 준비하고 있을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안동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64강전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대 세계바둑 페스티벌. 왼쪽에 변상일 9단, 오른쪽에 박하민 6단입니다. 네, 이제 이게 10시에 생방송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불과 한 30여 초 지났거든요. 네, 갑자기 그런데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진행이 빠르죠. 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좀 연구가 되어 있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하민, 변상일 선수 모두 이제 현재 국가대표고요. 일단 초반 포석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 대표적인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두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안동시 참저축은행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제한 시간이 30분에 30초 초읽기로 두어집니다. 네, 조금은 짧은 편이죠. 네, 초읽기가 일단 30초기 때문에 이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안배도 아마 두 기사 모두 아주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지금 좌상계 쪽도 화점에 바로 3-3을 침입한 정석이 진행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우하계 쪽 정석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저희는 익숙한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절대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실은 이제 초반에 좀 수순이 잘 진행이 안 될까봐 오프닝을 원래 길게 하려다가 급히 넘어왔습니다,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짧게 지금 했고요. 보여지는 형태가 아주 복잡한 형태긴 하지만 지금 이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 정석이죠. 네, 매일매일 연구하는 그런 진행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기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빠르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박하민 선수가 둔 이 날일자가요. 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연구된. 수 중에 하나고 네. 또 굉장히 변화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그러면 결국엔 바꿔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끊어간 아. 자리에서 이제 복잡한 싸움이 일어나는 예, 건가요? 사실 저도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두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 결론이 난 형태는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형태고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네요. 네. 네, 지금 저수는 네, 그 자리가 급소가 되겠군요. 네, 일단 밀고 건너 붙여 가나요? 아, 네, 일단 바둑을 보시죠. 지금 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예, 빨리 두고 있기 그렇습니다. 지금 끊어가서는 흑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네, 칩 하나만 놓고 반대쪽을 두어서 귀를 공략하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빨리 둘 수 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뭐 바로 뭐 최근에 아니면 어제일 수도 있고요. 네. 두 기사가 연구를 한 포석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선수 모두 흑과 백 모두 뭐 이 형태에서 뭐 자신이 있다. 뭐 네, 나쁘지 않다. 이게 서로의 자신감이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도 살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고 지금 씌워가고 있고요. 저는 이게 중계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초반에 저도- 빨리 두는 거는 처음 봅니다. 아, 예, 저도 중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음이네요. 예. 예, 일단 이 선 총 5번 기계 만들어 두었고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야,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형 정석하면 네. 뭐 대사백변도 있고 그렇죠. 그 눈사태 정석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그걸 뛰어넘었네요. 수순도 더 길고요. 네, 지금 몇 수인지 지금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 일단 우아기 쪽 전체가 다 없죠. 다 이미 진행이 거의 됐습니다. 60여 수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정석 와. 하나 진행을 하니까. 예. 자, 백이 일단 변상일 구단이 이제 한 집을 내고 살았죠. 네. 확실하게 살아두었고 이제 흑은 그 계속 이 선을 밀어간 곳을 뭐 젖혀서 간다거나 머리를 우변에서 네. 두드리는 거죠.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네. 젖혀가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반대로 백이 늘게 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외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뭐 중앙 쪽을 하나 뭐 나간다든가 하는 진행인데 정말 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기사는 아마 인터넷 바둑에서는 둔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두는 거 보니까. 근데 공식전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형태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그냥 한눈에 딱 스케치하기에는 백이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형태는. 일단 서로의 싸움에서 백도 이제 잡히는 돌 없이 살았고 중앙에 흑돌이 이제 붕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흑이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일단 중앙이 나를자 정도 씌우면 이 중앙 몇 점이죠? 8점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끊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흑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도망간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백이 이제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이 형태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흑이 당곤마의 느낌처럼 네.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박하민 6단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 흑돌이 그렇죠. 화점에 있었던 자리죠. 뭔가 조금 유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합니다. 네. 자, 처음으로 대국 시작한 지 6분 만에 처음으로 손길이 멎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런저런 얘기 좀 여유 있게 했어야 네. 되는데 워낙 바둑이 빨라가지고요.
자, 지금 이 대국이 64강전이 동시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안동 호텔의 현장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대국장 사진 한번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아주 웅장하고 이 겉면도 웅장하지만 이 내부가 특히 좀 고급스럽게 굉장히 웅장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정말 바둑 대국장으로서 최고의 이 세계 바둑 페스티벌을 하기에 정말 어울리는 최고의 현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계바둑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좀 그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오늘 이제 9일 날은 프로 아마 오픈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요. 네. 이미 7일부터 대회는 진행이 되었죠. 예. 지금 이런저런 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계 청소년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또 대회가 있었고요. 네. 전국 동호인 단체부 그리고 또 따로 학생부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그 지역 학생들이 나오는 대회인데 또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또 초등 유단자부 해서 4개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프로아마 오픈전과 그 전국 시니어 여성부 그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계바둑 페스티벌이다. 네. 라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에 정말 관계없이 이 기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었네요. 특히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하회마을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도 참가했다가 또 이 안동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해보고 돌아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안동 하면은 뭐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안동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하회마을도 얘기하셨고요. 뭐 음식이 많잖아요. 음식 많죠. 저는 그때 갔을 때 안동 찜닭. 제일 유명하죠. 네, 근데 원조라는 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아, 사실 그렇죠. 어디가 원조인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현욱 팔단도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니까 고등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안동 고등어 저희 지금 아마 냉동실에 열면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간고등어. 네, 간고등어. 상당히 유명하고요. 이게 안동이 또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둑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동안에 또 이 크고 작은 아마 바둑 행사들이 많이 열렸었는데 네. 이 참저축은행이 후원을 맡으면서 대회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요. 이제 아마 올해가 3회째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네. 이 참저축은행이 저축은행들 중에서도 정말 이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저도 전해드렸어요. 네. 그냥 굉장히 좋다. 이제 저축하기에도 좋은데 이 저축은행 자체가 이 바둑의 사실은 인재들,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참저축은행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변화가 네, 바둑이 제가 여기를 젖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원래 머리를 두드리는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주 특이하다기보다는 뭐 두 선수 입장에서는 특이한 것 같진 않고요. 잘 아는 변화가 나온 것 같아요. 변상일 구단이 2점 쪽을 그냥 버리고 좌하 쪽을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찔러갔는데 이걸 막질 않았어요. 네. 막으면은 아마 뭐 들여다본다거나 좀 중앙을 무겁게 한 다음에 이쪽을 지키면은 젖혀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그냥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그냥 지켜버렸죠, 여기를.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바꿔치기 변화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어떨까요? 지금 흑은 요석 2점을 잡았고 우변에서 네. 대신 백은 하변을 약점을 지키고 귀까지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젖혀가서 진행한 것보다는 박하민 6단이 조금 나은 진행이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진행은 저는 변상일 구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변상일 진행은요. 구단이 발빠르게 손을 빼서 좌하기 쪽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본 거군요. 네, 여기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진행을 예상해 보자면 이곳을 계속 둔다면 이제 이런 거를 뛰어나가는 건데 네. 그거는
좀 약간 돌이 무겁죠. 이러고 모자 씌워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달릴 네, 것 같은. 잡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변 쪽이 이제 베개 집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을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손을 뺀다면은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가 이제 여기 단수치고 느는 수거든요. 예. 여기가 서로 간에 손을 뺐을 때 이제 흙이 보통 이렇게 많이 두는데 이렇게 둔다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나를자고 간다면 무난할 것 같고 또는 이제 최근에 참 많이 두죠. 이 어깨 짚는 수. 네, 그렇죠. 네, 뭐 웬만한 대국에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상황 같은 게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어깨를 많이 짚어요. 네. 자, 지금 이 형태가 공식 대국에선 거의 처음 나온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신형 모습은 일단은 변상일 구단이 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지금 두 선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변상일 구단이 97년생이고요. 박하민 6단이 98년생이에요. 네, 한 살 차이죠. 네, 입단은 변상일 구단이 3년 빨랐고요.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일 구단은 사실 지금 랭킹도 5위지만 네. 뭐 이미 탑 5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정상급 기사인데 네. 박하민 6단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프로기사가 되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제 작년이죠. 네. 2018년도에 정말 박하민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바둑리그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고 또 크라운 혜택에 우승도 했고 네,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왕중왕전에서도 또 2019년도에 우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최우수 남자 신인상까지 차지하면서 네.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랭킹도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박하민 6단의 랭킹 28인데요. 여기까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 20위권에서 박하민 6단이 약간 지금 정체 상태예요. 네. 약간 상위 랭커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 이제 성적이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랭킹 10위권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뭐 지금까지도 뚫고 올라온 층들이 두터웠지만 여기서부터는 더더욱이 한 명 한 명을 넘어서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해 중국 갑조리그에 진출을 해서 변상일 선수는 7승 2패, 박하민 6단은 이제 처음 출전을 했는데 네. 4승 5패 성적을 거뒀죠. 괜찮았네요. 네, 두 선수 모두 팀이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어요. 네. 아마도 일단 팀도 잘 되고 있고 개인 성적도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또 계속 역시 그 중국 리그 팀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참저축은행배 이제 이 대회 프로 아마 오픈전인데 역시 오픈전이라는 게 가장 큰 이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마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기사와 또 한 번 겨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기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력이 좀 더 낫긴 낫겠지만 이겨도 약간 본전, 지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네.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저축은행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사가 10명이 나와요. 네. 다른 오픈전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4강전에 10명의 이제 프로 공교롭게도 아마 일부러 네. 그 대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프로와 무조건 만나게. 그렇죠. 예, 그렇게 네네. 됐는데 이 프로아마전도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슈가 핫한 이번 대회 바둑이 홍일점이죠. 어떤- 네. 예, 최종 구단이 또 원재훈 아마 그 선수와 또 두게 됩니다. 요 대결도 관심이 많이 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선수들이 좀 대진운이 나빠요. 예, 완전 상위 랭커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보면은 최정, 강동윤, 이영구, 홍성지 이런 그 이번 대회 출전자 중에서도 상위 랭커들과 지금 많이 네. 만났습니다. 이제 상위 랭커들과 만났다는 것은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 이제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또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저희가 아무튼 이 프로아마 10판의 대국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64강전에서는 일단 이 대결이 가장 관심이 가고 또
관심 가는 대결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나연 선수와 윤찬희 아, 선수가 만난 대결도 관심이 그렇죠. 가고 네. 작년 이 대회 우승자예요. 그 김진희 네. 프로죠. 네, 작년에는 프로암 대회에서 우승자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드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김진희 선수가 또 이지연 구단과 만나게 됐고요. 강유택, 송지훈. 아, 이 대결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두 선수 모두 랭킹 20위권에 있는 선수라서 정말 빅 매치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고 있는 이 대결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이 변상일 구단이 랭킹 5위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박하민 6단이 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다 계속 주목해야 될 선수거든요. 네, 이번 대회 이제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가 그 3위인데요. 네. 그 신민준 선수와 네. 그리고 4위가 뭐 김지석 선수, 이동훈 선수 이렇게 있는데 뭐 그 변상일 선수가 바로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뭐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지금 박하민 선수가 눈목자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수는 좀 삭감의 의미가 좀 있고요. 네. 100이 뭐 나를자 정도로 둔다면은 버린다는 요 뜻인가요? 한 점은 가볍게 보겠다는 아, 거예요. 네네. 뭐 그리고 바로 어깨를 짚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손을 빼고 갈 수도 있고요. 약간 100 모양이 커지는 것을 좀 억제하는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은 이제 이렇게 한 점을 지금 잡고 싶지는 않죠. 네. 네, 지금은 뭐 나를자 또는 한 칸이 가장 일단 일감으로 보입니다.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수 중에서 모자를 씌우는 형태도 많이 두어지는데 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 모자를 씌웠을 때 흙이 다음에 이 붙여나가는 행마가 너무 좀 제격이에요. 네. 치고 젖히고 늘고 호구자리 급소. 예, 이렇게 두면 이제 쌍립 형태가 되면서 흙이 좀 행마가 아주 편하죠. 네, 예, 그리고 탈출도 쉽고. 그렇죠. 이런 거 잡으면 젖혀서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흙이 괜찮습니다. 네. 모자 씌우는 것은 흙이 수습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일단은 나를자 씌워서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일감으로 보이는데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뭐 여기나 어깨 짚어서 나갔을 경우에 일단 베개 본인의 모양 쪽으로 흙을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랬을 경우에 만약 공격이 실패한다. 아, 그럼 이제 집부족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네요. 모양 자체가 다 없어지면서 흙이 살기 때문에 집부족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면 좋을지 100번의 변상일 구단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국내 기사 중에서 인터넷 바둑을 가장 많이 두는 기사. 네. 항상 첫 손가락이 꼽히는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이 시합 두는 날 아니면 항상 인터넷 바둑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하루에 한 몇 판 정도 든다고 알려져 있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상위 랭킹이 되기 전에는 네. 아마 하루에 10판 이상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둘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대국이 많으니까요. 3판 뭐 많을 때는 뭐 3, 4판 정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둬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변상일 구단 정도 하면 이미 아이디가 굉장히 유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의 상위 랭커 중국의 프로기사들과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뭐 변상일 구단이 딱 떴다 하면 뭐 구름같이 이제 관중들이 몰린다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인터넷 바둑을 굉장히 즐겨두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말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네. 변상일 구단이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둬서 그런지 일단 속기를 굉장히 잘 두고요. 네. 변상일 구단의 가장 특징은 역시 수익기인데요. 아주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변상일 구단 스타일이. 굉장히 난전에 능하고 뭐 완전 전투형 수익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박하민 6단은 아주 두텁게 두면서 좀 장기전을 잘 두는 기사입니다. 네. 변상일 구단이 난타전을 좋아하지만 일단은 제압하면서 참아두었고요.
박하민 6단 어깨를 짚어서 뭔가 두터움을 좋아한다는 것이 우변 쪽에서도 많이 드러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흙이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워줄 텐데 네. 저는 정말 가장 안 둘 것 같은 수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정말 의외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참아둔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집만 보면 사실 많이 크진 않아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젖혀 있는 네. 끝내기까지 된다고 봤을 끝내기도 때는 당해야 하고. 하나, 둘, 한 15집 정도 되는 그런 집으로 되는 곳인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굉장히 침착하게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만 보면은 한 칸 띄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움직여 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바로요. 네, 왜냐면 아까는 이제 젖히고 끊고서 이런 데를 두었을 때 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크게 안 됐는데 지금은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군요. 그럴 수가 있죠. 지금 맛보기잖아요. 네. 여기를 들면은 이쪽이 또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밀고 나가게 되면은 백이 젖히지는 못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치받고 끊는 게 문제예요.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면 이거는 흙이 모양이 너무 안 좋죠. 아, 이건 단점이 많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뭐 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흙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끊겼을 때 흙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네. 나오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인데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은 박함육단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여기- 좌변을 돌파하니까요. 네, 백도 그냥 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여기를 하나 먼저 끊을 것 같고요. 아, 나간다면은 여기를 나가고 어차피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나가면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되는데 백이 여기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진행. 뭐 제가 그냥 이제 저는 이걸로 다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다 마음껏 해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선 끊는 수가 네,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 네. 흙도 사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약간은 흙이 좀 무리로 아. 보이거든요. 바로 움직이는 거는. 네. 네, 아마도 갈등을 하다가 그냥 한 칸을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 대국총리서를 혹시 보셨었어요? 이 안동 아, 참조춤에. 못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대진표에 뭐 상금 뭐 네네네. 어떤 일정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나요? 빨간 글씨로 네. 이제 본선 진출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동에서 바둑을 두어야 네. 하는데 패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 즉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아, 네. 올라가야 된다고 써져 있군요. 빨간 글씨로 너무 강하게 아, 써 네. 있어가지고 안동을 좀 즐기고 오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자비로 하라 이거죠. 거기서부터는 아, 네. 아마도 이제 대국할 때 교통편 같은 건 지원을 아, 해주는데 그러네요. 교통편, 숙박 네. 보통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탈락했을 경우엔 바로 다음 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알아서 예. 자비로 이제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주 저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특히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지면 바로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지 않기 위한 그런 의지를 다지고 와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대 세계바둑 페스티벌 64강전입니다. 과연 박하민 6단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대 세계바둑 페스티벌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화요일까지 8강전까지 안동에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이 서울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다음 주 18일과 20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대회가 이 프로아마 오픈전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펼쳐져서 9월 네. 20일 날 우승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한-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한 열흘 만에 그냥 바둑 대회가 끝나거든요.
얼마 전에 끝난 이 삼성화재배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국이 펼쳐졌는데 사실 그동안은 바둑대회가 한 번 대회가 열리면 뭐 길게는 6개월, 그쵸. 어떨 때는 1년 1년. 동안 대회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1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다가 언제 하다가 잊어버리시고 그렇죠. 또 잊어버리시고 네. 갑자기 우승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언제적 대회의 우승자인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대회를 했을 때 우승자까지를 조금은 단기간에 가려내는 것이 이 대회에 대한 좀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아주 속도감 있는 대회 네. 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박하민 6단이요? 아예 지금 손을 빼버렸어요. 참 박하민 6단의 수 어렵네요. 예, 뭐 여기 아무것도 두지 않고 여기 단수 치고 드는 수를 두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변상의 구단도 이걸 젖혀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움직이는 수는 없어진 거죠. 네, 이제 지금은 진짜 여기는 뭐 두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여기 손 뺐으니까 기세상으로는 박하민 6단도 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한번 밀게 되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예상을 하고 둬야 됩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완전 마이웨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이 이제 여기 3-3 뛰어든다거나 또는 여기 붙여간다거나 해서 흙집을 깨는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기세대로 가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마땅히 둘 데가 없어요. 이런데 그냥 침입하는 거는 백이 날일자로 그냥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저침과 이 침입 교환 자체가 변상일 구단이 좀 이득이거든요. 네.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대회가 30분에 30초 3회. 그러니까 프로 대회 치고는 초읽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40초 네, 아니면 1분 대가 많죠. 프로 대국 치고는 초읽기가 짧다. 역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속기 대국을 많이 두는 변상일 구단 같은 기사들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박하민 6단이 또 뭐 크라운 혜택에 또 그 미래별 신의 최강전 같은 네. 경우가 다 속기전인데 그렇습니다. 두 대를 모두 다 우승했거든요. 이 선수 속기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이런 속기전을 잘 두려면 수익기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선수가 굉장히 이 대회에 제가 보기에는 최적화된 기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대국을 이제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바둑팬 여러분께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이 30초 초읽기 대국을요. 평소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정말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10초가 남았을 때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초읽기를 읽기 때문에 30초 초읽기라고 하면 이제 대체로는 20초밖에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네, 아마추어 분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근데 뭐 우리 그 중고급자 이 바둑 팬들은 보통 한 판을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기 때문에 뭐 워낙 뭐 초읽기 없어도 초읽기 바둑처럼 두시니까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읽기 얘기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프로들이 이제 대회를 딱 이렇게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 대회가 제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초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대국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30초 초읽기 같은 경우에는 초읽기 몰렸을 경우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바둑을 빨리 두는 편입니다. 그렇죠. 미리 좀 복잡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복잡해졌을 경우더라도 이제 그 이전에 시간을 좀 아껴서 조금 더 그렇습니다. 선택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형세가 어떻게 보는지 드디어 네.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을 모셨어요. 네, 네. 돌바람, 미니고, 엘프고, 릴라제로. 네, 지금 저희가 AI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우측 상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네요. 뭐 약간의
그 편차가 격차는 있기는 있지만, 한데 네 명의 그 AI 모두 지금 100이 약간 우세하다. 뭐 돌바람이나 닐라제로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사실 거의 5대5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AI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0이 좀 우세하다고 그렇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미니고와 엘프고는 약간이라도 100이 좋다. 근데 저 정도면은 지금 아마 박함6단이나 변상일 구단은 거의 느끼지 못해요. 형세를 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100은 젖혀야 돼요. 왜냐면은 다음에 흑이 한 칸 뛰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외길이고요. 두 점 머리는 반드시 두드려야 하는군요. 아, 2단을 젖히지 않고 그냥 늘었어요. 그냥 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밀 경우에 여기서 젖혀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끊으면 이제 급소자를 지켜가는 형태 네. 또는 여기를 하나 먼저 늘고 흑이 지킬 때. 흑이 이제 반발은 안 되죠. 여기 네. 바로 끊으면 수가 나니까. 네, 그렇죠. 늘면 이제 여기를 지키면 그때 같이 지켜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를 늘면 백이 뭐 여기를 띄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두거나 뭐 그 정도인데 그냥 지켰어요. 어차피 비슷하다라는 얘기네요. 네. 예, 똑같죠. 여기서는 흑이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데를 두는 거는 이쪽을 끊어 가게 되면 그냥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흑이 여기서 이제 두텁게 지킨다라고 하면 호구고요. 예. 좀 타이트하게 지키는 수가 이제 바로 이제 한 칸 뛰는 건데 지금 한 칸 뛰는 건 일단 나와서 끊었을 때 또 받아두어야 예, 하네요. 바로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 현재 축은 흑이 유리해요. 성립되진 않거든요. 약간 모양은 안 좋은데 백한테 좀 압박을 주려면 사실 한 칸을 뛰는 수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박함 6단 스타일이라면 호구 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칸 뛰나요? 그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백의행마를 제한을 하기는 하되 한 점이 좀 곤란해지기는 싫다. 또 그런 뜻이었군요. 네. 끊기는 수는 방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네요. 자, 여기서도 흑이 이제 선택을 이 두 점을 살리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날일자나 붙여서 이도를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고 한 칸 뛴다거나 해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버렸을 때 여기가 이제 다 집이 되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네. 이 형태는 치명적으로 이제 3-3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두고 싶은 3-3인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백도 여기서 행마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입구자도 많이 두고요. 날일자가 되면 좋은데 날일자는 일단 건너붙여서 끊었을 때 이게 축이 안 되잖아요. 네. 어머나. 바로 손을 빼서 네. 역시 치명적인 급소라는 말씀을 드렸던 3-3을 침입했습니다. 네, 뭐 저수는 사실 먼저. 아무 때나 그냥 초반 5수 이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등장을 했었죠. 네, 너무 좋은 자리긴 하죠. 지금 저희가 오프닝 하자마자 진행된 수순에서 좌상기 쪽 박하민 선수가 백의 기를 3-3을 들어가서 팠었고 우하기 쪽에서도 변상일 구단이 역시 그 다음 순서로 박하민 6단의 귀를 변상일 구단이 3-3에 들어가서 이제 귀에서 산 형태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국에서 세 번째죠. 네. 뭐 세 번째면은 요즘 같아서는 뭐 기본으로 나오죠. 예. 네. 어떤 바둑은 4군데서 나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지금 이제 영향을 받은 수가 예전에 일단 이런 데를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아주 쉽게 변살군에 3-3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확실한 실리. 네. 이게 좀 AI 영향을 받은 수고요. 그런데 막상 지금 AI의 판단은 흑 쪽이 다시 조금씩 유리해져 가고 있어요. 네. 자, 이제 3-3을 팠을 때 흑의 형태. 여기서 이제 3가지죠. 젖히는 거, 날일자, 그리고 그냥 느는 거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젖혀갔을 경우에는 젖혀서 2단을 젖히는 수인데요. 끊어 잡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정석 형태는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괜찮죠. 네. 왜냐면 이 빵 때림을 해도 흙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별게 없잖아요. 발전성이 5분 없네요.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젖히고 2단을 젖히면 이 형태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히고 끊는 수가 있어요. 네, 변신을 꾀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쪽을 단수 치면 이어서 이제 여기 빵 때린가 이 한 점을 잡는 걸 맛보기로 보는 건데요. 네.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백이 잘 이거는, 됐고요. 네, 흙이 흙이 손해죠. 망했죠. 그러니까 흙이 이제 여기서 사실 최강의 수는 이쪽을 호구 쳐서 버티는 수가 네.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한 점을 살려서요. 반대쪽 모양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네. 계속 밀었을 때 이걸 계속 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데를 두었을 때 이런 데 끊어가게 되면은 아, 흙이 좀 상당히 엷어요 형태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이제 흙이 이 귀를 끊어 잡아서 귀를 잡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데를 끊겼을 때 좀 엷어서 이거보다는 일단 형태상으로는 늘거나 나를 자를 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자를 두었고요. 자, 지금 집만 보면은 그래도 백이 조금 나은데요. 확정가가 좀 많은 편이죠. 예. 근데 여기도 근데 약간 기분 나쁜 게 이 뒷문이 터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보통대로 진행된다면 치받고 치받고 예, 이런 젖히고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흙이 이제 중앙을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야, 여기까지 느네요. 박함육단이 이수로는 손을 빼고 중앙 쪽을 먼저 둘 수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데를 둔다거나 아니면 중앙을 크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크게 지켜가는 수도 있었는데 그냥 늘어두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이 젖혀있는 수가 원래는 밀었을 때 이걸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존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 치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아예. 바로 이쪽을 젖혀 이어서 둘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도도 흙이 끊어가는 순간 귀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귀를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기가 어렵네요. 네. 아마도 여기를 치받으면은 변상의 구단은 이것까지 젖혀 이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일단 너무 크거든요. 그렇네요. 네. 양 선수. 의미가 있죠. 네. 다음에 끊는 수 또는 껴붙여서 두면 수가 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세상으로는 젖혀 있거나 또는 이쪽을 늘어서 뭔가 그렇습니다. 네, 두거나 또는 아예 중앙을 손을 빼서 크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지켜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앙이 다 집이 되면은 박함육단의 승리인데 네.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길 뒀을 때 이걸 끊어서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여기를 끊고 나가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양쪽이 흙이 급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아 이거는 박함육단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쵸. 거기가 너무 커요. 네, 젖혀 있는 수는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손을 빼기에도 백이 치받아서 싸웠을 때 만만치 않다. 우상기 쪽 늘어둡니다. 변상의 구단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 바둑이 아까 분명히 초반 진행까지는 백이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3-3 너무 빨리 들어간 건가요? 그런 의미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전에 이 젖힌 수는이 나를자 자리가 역시 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여길 넣는 순간 일단 이 상변 쪽은 거의 흙의 집이 됐어요. 네. 이 백이 이제 뭐 이런 데를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확정가가 네. 되어 가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뭐 뺄 수는 있는데 여기를 두면은 백이 뭐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치받고 끊고 네.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는데 아, 좀 모양이 좋진 않죠. 겨우 살았죠. 네.
그렇다고 좀 중앙을 움직이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 저건 진짜 인내의 한 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우변 쪽 싸움이 여전히 좀 손을 뺐을 때는 불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박하민 선수가 여길 두면은 치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끊어서 이제 이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밀고 나갈 때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백이 젖힌다든가 해서 여기를 강요를 하고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뭐 두 칸을 둘지 한 칸을 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서로 간에 정말 겁나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 박하민 6단이 그냥 중앙을 이렇게 두텁게 지키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백이 이제 여길 먼저 두겠죠. 뭐 붙인다든가 뭐 여길 붙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니까 손을 뺐네요. 손을 뺐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지켰어요. 네. 모양을 넓힌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넓힌 게 아니라 여기를 지켰거든요. 최대한 좁혀서 두 점을 좀 확실하게 잡자는 쪽으로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여길 뒀을 때 응원군이 좀 된다는 그렇죠. 이거 뜻인가요? 한번 붙어보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러고 뭐 입구자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걸 여기는 저렇게 두어서 다 견디겠다. 네, 아예 백돌이 움직였을 때 전체를 공격하겠다 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박하민 6단이 이수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켰으면은 여길 둘 때 안 끊을 수도 있어요. 한 칸을 띄고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쪽은 살려주되 그냥 이쪽을 크게 지키는. 네. 근데 지금은 여길 뒀다는 얘기는요. 그래도 거길 둡니까? 아, 그래도 그냥 두 점을 제압해 놓고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 두겠다는 네. 뜻인가요? 이거는 박하민 6단의 이 선택은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본인이 쉽게 타협을 했거든요. 아, 형세가 좋다. 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좀 넓힌 다음에 여기서 한 칸을 띄워서 그냥 크게 지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두텁게 둔 겁니다.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계산서 났다. 지금 박하민 6단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 지금 개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길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저쪽 보시면서 집 계산을 하고 있죠. 한번 보죠. 이게 몇 집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한 집이거든요. 예. 상변의 흙집이 꽤 넓죠. 야, 70집이에요. 오, 상당하네요. 네. 네, 지금 결국 지키는 수를 여기가 6집, 두었고요. 10집. 한 85집 정도 나거든요. 야, 이게 글쎄요. 여기를 두고서 그러니까 여기 돌이 이쪽에 있었으면 어떻냐는 네. 건데 다 집이 되면 무조건 여기 있는 게 난데 약간 약점이 있다고 본 건가요? 약간 저희끼리 표현은 약간 추위를 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좁혀도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네.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이게 다 집이 되면 흙이 전체적으로 한 85집 정도 집이 나거든요. 예. 근데 100집은 여기가 12집, 14집. 여기가 대략 55집 정도 되니까 흙은 100은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0초 집만 보면은 세번입니다. 70집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박하민 6단이 집으로 확실히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글쎄요,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나요, 변상해보단? 여기 지키고 이것도 좀 집이 깨지고요. 그냥 하나, 뭐 이 정도로 삭감을 했을 때 네. 넷, 저는 다섯, 확실히 흙이 집이 많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어쨌든 박하민 6단이 먼저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뒷문 터진 곳을 공략할 수 있지만 위에서 깎고 아래서 깎겠다는 약간 전략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젖히는 거는 끊어갔을 때 네. 뭐 맛보기죠. 그냥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싸움이. 지금 일로 젖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라면 변상일 구단이 불리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난하게 그냥 지는 흐름이에요. 네. 변상일 구단의 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자, 지금 변상일 구단의 유일한 위안권이라면 박하민 6단보다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건데 예. 한번 보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정도 같은데 뭐 여기 한 칸 뛴 권리가 되고요. 거의 이렇게까지 돼요. 그리고 젖혀가는 형태가 되면 백집이 여기가 한 55집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14집이라고 했으니까 70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꽤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로면 안 되는데요. 예. 지금 점점 바둑이 단조로워지고 있어서 변상일 구단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바둑이 이제 수는 많이 진행이 안 됐는데 집들이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이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이거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뭐 이런 데를 띄워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막 이런 데를 띄워둔다? 네, 수가 된다면 백의 입장에선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일단 젖혀서 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해놓고 아무리 타계의 화신이라고 해도 이런 데를 뛰어들어서는 너무 좁죠, 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상일 구단이 이쪽을 지켜가면서 여기 2점까지 다 집이 되면은 제가 본 개가를 맞출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젖히면은요. 과연 이게 젖혀서 다 잡을 수가 네, 있나요? 깔끔하게 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고서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좀 크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젖혔다는 것은 젖히고 끊을 때 치봤나요? 이수요. 네, 모양은 사실 참 안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요. 네, 나가면 끊고 젖히고. 이게 쉽진 외길인데 않은데요. 이진행인데요. 네, 이건 어마어마하게 백이 좀 뚫리네요. 괴롭죠. 네, 네,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이 형태는 이거 끊으면 또 2점이 잡히는 수가 있어서 이거 그냥 잡기만 하더라도 여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백이 늘어서 네, 그렇네요. 여기 당장 약점이 이쪽이 있어서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0초. 하나, 둘, 무슨 의미죠? 네, 끊으면 끊을 때 왼쪽으로 단수를 칠까요? 여섯, 일곱, 그냥 늘어서 느네요. 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었군요. 어찌됐든 여기 그 좌변을 지키면서 이 2점까지 깔끔하게 잡는 형태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지키면은 이런 데 붙이면은 넘어가면 여기가 수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변상일보다는 확실하게 선수를 잡은 다음에 흙이 잡아야 되잖아요. 예, 뭔가 여기에 승부를. 박하민 6단 그거는 지금 그 수를 두는 순간 갑자기 AI들이 예, 뭐, 조금 전까지는 흙이 좋다고 하고 있다가 아니 왜냐면 일제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변상일 구단이 뭐 없나라고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일단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둑이 단조로워서 승부를 걸 데가 없었거든요. 네. 예, 이거는 뭐 백의 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싸워야죠. 진짜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2단을 젖히면은 끊어서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러고 이어서 네 그렇죠. 지금 뭐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는 네, 그 한수입니다. 박한욱 구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아서 좋은데 네, 약간 굳이- 기회를 줬어요 이거는. 변상일 구단이 이대로 이렇게 기회 없이 질 선수인가 싶었던 장면에서 오히려 박하민 6단이 변상일 구단에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배 세계바둑 페스티벌 64강전. 과연 다음 모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배 마지막 세계바둑 페스티벌 64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상일 9단 대 박하민 6단의 대결. 지금 백이 입구자로 나간 후에 씌웠죠? 지금 뭐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잘 들리는데 네. 지금 박한욱 구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본인이 제가 보면 쓸데없는 수를 뒀어요. 젖혀간 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길 찌르니까 단술 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치고서 이거 외길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뭐 버리 여기는 뭔가 기분 좋게 회돌이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30초 초읽기의 무서움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진짜 잘 나가는 기사들도 이 30초 초읽기는 사실 당황스러워요.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근데 왜 초읽기 상황에서 바둑도 괜찮은데 굳이. 어려운 수를 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잡아두었으면 흙이 집이 많았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고 이건 제가 보기엔 뭐 다 살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단수 치는 것까진 다 외길 수순인가요? 여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그쪽이. 끊어서 일단 이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은 102점 잡았었던 돌이 오히려 백이 지금 살아가죠. 네, 아니 지금 여기 깬 거보다 지금 이게 살아가면서 백집 깨진 게 흙집이 깨진 게 더 크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계산을 하면 그 상당히 많이 깨진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진짜 그렇잖아도 지금 어디 뭐 시비거리 없나 막 이렇게 막 씩씩대고 거고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준 거예요 이거는. 네. 흙 마지막 20초. 하나, 둘, 이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넷, 다 다섯, 지킬 수가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끊는 수 있고 중앙이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고요. 네, 어쩔 수 자, 이 없고요.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따내고 이렇게 다 막을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가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막히면 이게 다시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끊으면 늘어야 돼요. 네, 그 문제는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 이게 봉쇄가 되냐 이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길 끊고 늘었을 때 이런 수도 있네요. 지금 끼워서 나가면 따라 그냥 나가고요. 나가는 거죠. 이게 봉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끼우는 것이 또 상당히 좋은 맥점이네요. 네, 그렇다고 뒤로 뒤로 받으면 받으면? 단수 치고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난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갈 한 수 칸 뛰어서. 있으니까. 한 칸 뛰는 거는 그래도 끊을 수가 있나요? 이 형태요. 네. 여기를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수순이 이렇게 수순이 수순을- 있는데 수순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예. 백이 그냥 살겠네요.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중앙을 먼저 해놓기도. 이어놓고 끊는 거는 따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여기서 맛보기죠. 잊지 않고요. 잊지 않고 먼저 찔러를 넣으면
아, 그것도 쉽지 않군요. 여기요. 아, 그것도 예, 쉽지는 이것도 않네요. 비슷해요. 네, 예, 거의 비슷. 끊었을 예. 때 이걸 입게 되면 마지막 어차피 뚫립니다. 20초. 아, 박하민도 이거 갑자기 바둑이 왜 이렇게 됐죠? 네, 이거를 안 넣을 수는 아. 없는데요. 7, 8, 9. 야, 이제는 말 그대로 네. 2판 4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은, 되면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두는 겁니다. 지금 그냥은 형세가 이미 뒤집힌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미 역전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자, 이수의 의미는 이어주면 요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수로 살아 놓을 수 있다는 일단 뜻인가요? 최소한 여기를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끊고 이어서 여기를 둘 때 이제 끊어서 이거는 연결이 되니까 네. 뭐 이 얘기고 뭐 백이 지금 최강으로 둔다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약간 맛이 나쁘긴 한데요. 일단 변상보다는 제가 하면 늘 것 같아요. 아, 치받았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젖혀서 네, 약간이라도 뭔가 좀 예, 끊으면 역시 이제 단수 쳐서 네,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백도 한 번 더 여기까지 젖혀서 교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젖히겠죠. 마지막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근데 이미 이런 수 자체가 일단 박하민 육단가 손해예요. 네. 다 받아줘도 이 한 점이 거의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원래 있던 곳인데 다 그렇죠. 없어졌고. 아, 원래 움직일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런 맛들이 다 사라졌네요. 그래도 여기를 그냥 막을 수 있으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해요. 아까 같은 모양이 나왔을 때도 조금 다른 게 여기를 뒀을 때 그냥 한 점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를 뚫으면 이게 차단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한 점이 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어서 흙이 여기를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중앙집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변상일 구단도 여기를 늘어서 받았으면 최강이었는데 이거는 젖히는 수 이렇게까지는 되고요. 일단 변상일 구단도 여기는 2단을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도 받더라도 일단 좀 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게 일단 집으로 훨씬 득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하민 육단은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단 변상일 구단이 좀 득을 많이 봐야 돼요. 중앙을 막기 위해서 박하민 6단이 하변에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손을 빼는 수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네, 5분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 끊어 가게 되면 여긴 잡혔고요. 이걸 늘었을 때 이거는 중앙 흑돌이 잘 안 한 잡히는 형태로 보여요. 예, 예, 잘 안 잡히는 형태가 있죠. 끊어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받을 겁니다. 찔러서 받아두었네요. 상당히 맛이 네, 독특하게 봤네요. 예, 아니, 뭐 여기도 수는 안 돼요. 끊는 거는 네. 이제 축이고 대신에 이제 이 형태는 여기도 선수고 중앙이 선수가 네, 되죠. 중앙의 선수라서 여기 그냥 막을 수가 있죠. 네, 마지막 20초. 이건 좀 더 봐야겠네요. 일단 여기만 막을 수 있으면 박하민 육단도 네, 아직은 포기할 때 아닙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거는 왜 안 쳐놓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그 나중에 시간 연장책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저런 거 아끼다가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백이의 자랑하는 맥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나가면은 막을 수가 없죠. 이걸 때려도 백이 이걸 먼저 끊어놓기 때문에 네, 마지막 20초. 네, 관통이 돼버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맘 같아서는 그냥 여기 져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따내고. 이렇게 틀어 막히니까 네. 이렇게 막히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예, 흙집, 백집 서로 상당히 큰데요. 다시 네. 개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변상희보다는 중앙을 때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이교환은 해야 되고요. 네. 일단 여기는 보강이 됐죠. 손을 그렇습니다. 빼고 이렇게 지킬 수는 있어요. 여기는 끊고 막더라도 일단 끊어가게 되면은 20초. 하나,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거의 이쪽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굳이 아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러고 지키면 야 이거는 얼추 타협이 됐는데 분명히 박하면 육단이 손해 봤거든요. 그렇죠. 예. 잡았던 돌이 거꾸로 중앙에서 잡혔으니까요. 20초. 하나, 자 이게 개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지켰으면은 흙집이 여기까지 쉬운 집 정도 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많이 줄었죠. 예, 이게 다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원래 뭐 흙집 전체가 뭐 85까지도 네, 여기가 원래 70집 정도 봤었던 네네네. 집인데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제 85까지 봤던 거죠.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변집만 보면 거의 15집이 줄었네요. 변상일 구단의 손놀림은 이겼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은 흙이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나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아, 네 이게 끊어져요. 마지막 이게 안 되죠. 흙이 먼저 자충수로 잡히죠. 네. 지금 여기 다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셋, 넷. 그러니까 이제 하변 공작을 하면서 흙이 중앙을 맞게 되기는 됐지만 결국에는 이 좌쪽의 흙 한 점을 백이 보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네, 백의 입장에서도 뭐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상일 구단은 봤던 거네요. 일단 박한육단이 엄청 손해봤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흙은 거의 깬 게 없어요, 백집을. 그렇죠. 여기도 아직 깬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잡히면서 지금 흙집이 15집 깨졌고요. 이거 그렇죠. 잡히면서 백집이 또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게 안팎으로 보면 거기다가 지금 중앙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또 많은 악수 교환들을 했거든요. 네. 뭐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역전이 됐고요. 젖히고 뭐 이렇게까지 되는 형태인데 생각보다 중앙이 그렇게 집이 크게 안 납니다. 네, 주강은 역시 사방팔방에서 막기가 좀 어려워서 돌을 많이 투자해도 예, 크게 불어나지가 않네요. 네, 뭐 흙집이 지금 83 정도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다 집을 합치면. 네, 여기도 선수죠. 지금 안 두게 되면 이걸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막으면 다 끊깁니다. 끊을 수가 없죠. 네, 끊을 수가 없어요. 20초. 하나, 이제 백이 이걸 넘어가면 바둑은 다 뒀거든요. 네. 넘어가고 여기 한 칸 띄고 이제 이쪽 틀어 막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흙은 하나도 좌변 못 깨고 네. 중앙만 다 잡혔네요. 이거는 좀 제법 차이가 나는데요. 반면으로도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너무 손해봤어요. 이거를 그렇죠. 젖히면서. 중앙에 잡아놓았던 돌 살아가면서 흙집이 거의 15집이 줄고 백집이 뭐 예, 거꾸로 잡으면서 거의 10집 가까이 불었고요.
오늘 대국은 박하민 6단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바둑은 말 그대로 그냥 한 번의 싸움으로 그냥 바둑이 그냥 끝이 났는데요. 정말 어떻게 한 번도 기회가 없지 싶을 정도로 박하민 6단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형태였는데 네. 거기서 벌어진 한 번의 싸움으로 갑자기 마지막 역전이 됐어요. 이게 뭐 표정에도 계속 드러났지만 이 저처간수거든요. 이거. 네. 다섯 아 여섯 정말 일곱 그러니까 이게 참 잔인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바둑이 끝났습니다. 계속 시종이가 잘 두다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박하민 6단은 마지막 초읽기에 거의 들어있었고요. 네. 변상일 9단은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박하민 6단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을지. 네, 간단하게 한 점 잡기만 했어도 유리했었는데요. 네. 하나 둘 이 젊음의 패기가 좀 더 좀 멋지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좀 초읽기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뭔가 그 모양상으로는 좋은 수예요. 네. 자체로는. 그렇죠. 원래는 좀 행마에 네, 있는 수법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길 뒀을 때도 흙이 아마 좋은 수가 있었을진 몰라요. 그런데 그걸 30초 안에 봐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변상일 구단의 입구자로 반발하는 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깜빡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늘거나 하는 거는 이 날일자로 씌워서 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입구자를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었었다는 것이 역시 박하민 6단의 오늘 대국의 패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화재배가 계속 이제 중계가 됐었는데 네. 삼성화재배랑은 많이 달라요. 이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호흡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네. 순간 집중력 한번 흐트러지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 30초와 1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에는 좀 엎치락뒤치락 네. 서로 역전, 재역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30분에 30초짜리는 한 번 흐트러지면은 그냥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오늘같이 바둑이 좀 서로 모양 바둑이 되면서 바둑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을 경우에는 딱 한 번 실수하면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20초 하나 둘 야, 저도 방송 중계하면서 저렇게 그 기계 초읽기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거는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귀에 정말 콕콕 박힙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저희는 참 듣기 괜찮은데 바둑 두는 대국자들은 저게 거의 아주 그냥 괴롭죠. 네. 그러면서 돌을 던졌어요. 지금 차이가 많이. 지금 바로 그 거기 얘기하죠. 얘기하죠. 글쎄요, 형세를 네. 확신을 못했나요, 박하민 6단이?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확실히 흙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거기를 두는 게 어떠냐. 오히려 찌를 때 약간 그 젖히는 수를 리듬을 좀 타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근데 왜 한 점을 그냥 잡는 거를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잡아도 유리한데요. 애초에 그걸 뒀어라. 박하민 6단이 지금 복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때 형세를 내가 이렇게 확실히 좋다라고 확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랑 보는 눈이 좀 다르네요. 이제 여기를 두지 말고 그냥 뒀으면 어떠냐. 이건 이제 찌르면 그때 이렇게 젖히는 네. 모양이 좋거든요. 행마의 리듬을 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히는 수를 그냥 둔 것이 좀
페인이 된 것 같으니 어깨를 이렇게 네. 짚듯이 해서 찌르면 그 젖히는 수를 두겠다. 자, 분명한 거는 지금 바둑은 거의 다른 데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서만 정리가 잘 됐으면은 네. 흙이 괜찮은 바둑이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불계승 변상일 구단이 제3회 안동시 참저축은행배 세계바둑 페스티벌 32강전에 진출합니다. 역시 랭킹 5위의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네, 오늘 쉽지는 않은 바둑이었어요. 네, 병상일 구단이 참 그 박하민 6단의 한 번의 실수를 참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하민 6단이 오늘 굉장히 통안에 좀 아쉬운 한판 승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부터는 두 선수가 모두 좀 평소에 연구했던 진행이 네.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빠르게 들었죠. 대형 정석이 나왔죠. 근데 그 초반 진행은 되게 괜찮아 보였었는데 중반전에는 또 박하민 6단이 괜찮은 흐름.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흙이 괜찮은 형세로 이제 걔가 네. 바둑을 가겠구나 하는 순간에 박하민 6단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손바람 들어간 수가 딱 나오면서 거기서 변상일 구단이 딱 그 수를 응징하면서 아마 거기서 이제 박하민 6단이 좀 당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실수들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단 한 번의 그 전투로 바둑이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30분에 3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기사들의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대국 어떻게 될지 또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또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대국으로 생방송으로 오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